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먼저 복과 국어 능력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4주차 수업을 제가 좀 늦게 올려서 오늘 새벽에 올렸습니다. 예,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수업 촬영은 다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저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연동을 시켜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유튜브에까지 올려놨는데 제가 여기에 지금 연동을 시킨다는 걸 깜빡했어요. 제가 착각을 올렸다고 연동을 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수업이 늦어졌습니다. 올리는 게 늦어졌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예, 일단은 뭐 날짜는 원래 어제 이제 수업을 수요일 수업을 들으면 금요일까지 12월 31일까지 들으셔야 출석이 가능한 것입니다만 그래도 하루 좀 더 들여서 1월 1일까지 그렇게 좀 토요일까지 그렇게 수업을 들어주시면 예, 그럼 이제 출석이 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너무 이렇게 약간 제가 혼란을 드리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제가 그 시간에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예, 기다리셨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예, 널리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수업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1월 1일까지 3시 59분까지 그렇게 좀 수업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이어서 예, 오늘 수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1월 1일 23시까지 그때까지 이제 좀 수업을 들어주셔야 출석 가능하다는 것. 그거 좀 오늘 수업도 역시 1월 31일까지 어제 수업과 마찬가지로 예, 그때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야 출석이 다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5주차예요. 그래서 6, 7, 8, 우리 8주차 다음 주 화요일이 바로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은 해를 넘깁니다. 지금 올해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아마 계절학기 수업 때문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좀 시간 가는 줄도 아마 잘 모르시고 계실지, 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금 계절학기 이제 수업 찍고 예, 그렇게 하느라고 하루가 대단히 하여간 잘 가는 편인데, 예, 지금 하여간 뭐 연말에는 좀 연말 분위기도 내고 한 해도 좀 정리하고 그러는 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기 10대 때는 10km로 가고 속도가 인생의 속도가 20대는 20km, 30대는 30km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하여간 참 가면 갈수록 좀 빨리 지나간 듯한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어쨌든 하여간 뭐 연말 좀 그래도 짬을 내서 연말 정리 좀 잘 하시길 바라고 예, 하여간 내년에 우리 내년을 또 힘차게 맞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이제 이 한글 맞춤과 국어 능력과 같이 함께 예, 좀 한 해를 힘차게 좀 시작해 주시길 바라고 예, 안타깝게도 이제 시험이 한 해 벽도 붙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1월 4일에 예,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월 4일에 오후 2시에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준비 잘하셔서 중간고사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제가 공지사항에 우리 중간고사 공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제가 지금 광고를 할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시는 2022년 1월 4일입니다. 화요일에 치르고 오후 2시 14시죠. 오후 2시에 치르고 20분가량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 그러니까 문제가 35문제예요. 예, 그런데 조금 하여간 시간이 좀 이렇게 부족할 수도,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보면은 제가 20분을 드리는데 10분 만에 거의 다 푸세요. 거의 다 푸시고 가시고 그러시는데 하여간 뭐 진지하게 이제 푸시는 분들은 시간을 다 채우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만 20분 다 채우시는 분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약간 좀 스피디하게 그렇게 좀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장소는 성신여대 교육 시스템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예, 그리고 줌으로 시험 감독을 하니까 줌에 꼭 들어오셔야 예, 출석이 됩니다. 예, 지금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시험을 치르면 이거는 부정행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감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조심해 주시고 하여간 줌으로 시험 감독하니까 줌 주소 아래 적어놨죠. 예, 우리 1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꼭 요 줌 주소
확인하시고 요 줌 주소로 들어와서 시험 감독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범위는 1주차에서부터 7주차까지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방식은 OX 문제고요. 35문항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해야 할 일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패드를 뭐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성신여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교육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문제가 보인다고 해요. 예, 그냥 뭐 성신 그 여대 앱이나 뭐 이런 걸로 들어가서는 저기 문제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좀 그 버그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준비해 주시고요. 아이패드 준비하시는 분들은 성신여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그렇게 시험을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권장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기 아래 이제 그게 나오죠. 저 줌 주소가 나오죠. 그 줌 회의 참가 회의 아이디 772-380-7178 암호는 2022입니다. 내년 이제 이틀만 지나면 2022년이 됩니다. 그래서 2022 이렇게 치고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주의사항을 적어놨는데요. 주의사항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우리 그 공지사항에 주의사항도 올려놨으니까 주의사항 확인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2년 1월 4일 그 2시에 중간고사를 실시하고요. 중간고사 실시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35문항의 시험시간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부정행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많이 들이지도 못하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다 시간 내에 다 푸시니까 요거는 제가 좀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좀 빠르게 그래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모르니까요. 자, 2번 줌을 통하여 철저히 시험 감독할 것이니까 아래와 같은 사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 주소와 비밀공지는 비밀번호는 공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그 휴대폰 보는 것 금지입니다. 당연히 휴대폰을 막 보고 있으면 그러면은 저기 휴대폰을 막 두드리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건 답을 찾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휴대폰 보는 것 두드리는 것 금지고요. 자, 그 다음에 책이나 프린트물을 보는 것도 금지입니다. 역시 뭐 시험 그 오픈북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저 책 보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자판 두드리는 것 금지입니다. 이렇게 뭐 자판을 막 어깨를 막 움직이면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럼 당연히 이거 답 찾는 거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마우스 가지고 클릭만 하시면 돼요. 아니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가지고 그 동그라미 X로 되어 있으니까 클릭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깨 사용하면서 자판 두드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자판 두드리는 것 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줌에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줌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뭐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줌을 지금 뭐 시험 감독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줌 하는데 여러분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 꼭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및 기타 장비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줌이 잘 되는지 인터넷 연결이 잘 되는지 그런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 4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패드는 앱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접속해야만 문제가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아이패드는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광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업에 대한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수업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으로 27페이지죠. 27페이지 펴주시고, 물론 페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27페이지 펴주시고요. 거기 길라잡이 있으니까 그 길라잡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라잡이 보시면 2절은 한글맞춤법 해설 19항에서 26항까지 내용을 다루고요. 2절의 범위는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에서 제3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그래서 제3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전미사를 붙였을 때 그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내용을 다루고요. 2절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그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표를 통해 가지고 먼저 보시고 이 항목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표를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고 뒤에 항목을 보시면 훨씬 더 좀 쉬울 겁니다. 자, 제 19항 보시면 1번 보시겠습니다. 그 19항에 1, 2, 3, 4로 나뉘어지는데 1, 2 같은 경우에는 어간에 이나 음이라는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명사가 되었을 때 그때 원형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대표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이나 음을 붙였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그 아래 내용도 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 용례를 보시면 길이
예, 이걸 길이라고 적지 길이라고 안 적는다는 거예요. 길이라고 앞에 있는 길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걸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걷다죠. 걷다 그래서 디귿으로 해야겠습니다만 이건 디귿 불규칙이니까. 그래서 걸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에 이제 걸음이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음. 예, 그 걸음이라고 그렇게 걸자를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그 1번,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콧뚜레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콧뚜레 그다음에 애가 붙었군요. 콧뚜레 이나 음이 붙지 않고 뭐가 붙은 거예요? 전미사 애가 붙은 거예요. 우리 전미사의 세계는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나 요런 것 그 정도 이제 아실 텐데 뭐 애도 있고 애도 있고 웅도 있고 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미사가. 예, 그런데 약간 이나 음을 붙였을 때 원형을 밝혀 적고요. 그 외에 다른 것 붙이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콧둘에 요거 애가 붙었잖아요. 전미사 애입니다. 애가 붙었을 때 이때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서 어떻게 적는 겁니까? 발음대로 콧뚜레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콧뚜레라고 발음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콧뚜레 이렇게 적어줘야 이래야 맞는 겁니다. 예, 콧뚜레라고 책처럼 이렇게 적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애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미사 애가 붙었기 때문에 이나 음이 아니라 애가 붙었기 때문에 발음대로 적어준다. 앞에 있는 것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3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간의 이번엔 이나 히가 붙었군요. 이, 히. 역시 이가 붙고 또 히가 붙어도 이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부사가 될 때도 원형을 역시 밝혀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이거는 이가 붙었군요. 그래서 갓이라는 것의 원형을 밝혀 적고 있고요. 지금 용례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가 붙었어요. 이런 어도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어가 붙었을 때 역시 이나 히가 아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서 넘어라고 그렇게 적으면 안 되겠습니다.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발음대로 넘어라고 그렇게 적어야 맞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20항 보시겠습니다. 제 20항 보시면 명사에 이가 붙어가지고 부사나 명사가 되는 경우 역시 이가 붙었을 때도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자, 그래서 곳곳이 이런 식으로 곳곳에 이가 붙었군요. 앞에 곳곳에 원형을 밝혀 적고 있습니다. 바둑이 예, 바둑에 이가 붙었군요.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고 있어요. 바둑이란 강아지 아시죠? 이렇게 약간 달마시안처럼 이렇게 흰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는 애들, 예, 그런 애들을 이제 바둑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바둑판이 바둑이 이제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둑 돌에 비유해서 바둑이라고 지은 이름, 참 재미있는 이름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악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 있죠? 요거는 이제 잘못된 표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미사 악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가 아니라 전미사 악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 원형 밝혀 적지 않아서 그래서 무릎 악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맞습니다. 무릎 악이라고 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무릎에 원형을 밝혀 적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발음대로 그렇게 무릎팍이라고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발이 있죠? 예, 산발이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이제 산발이네요. 산발에 전미사 이가 결합을 했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원형 밝혀 적어야 돼요. 이가 붙으면 앞에 원형 밝혀 적는다. 그래서 산발이라고 적어야 맞는 것입니다. 산발이라고 이렇게 발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항 보시겠습니다. 제 21항 보시면 명사나 용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해서 또 그 명사나 용언이 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으면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나 이런 건 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하면 앞에 있는 거 그냥 원형 다 밝혀 적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값지다, 예, 값에 지다가 붙었거든요. 예, 전미사 지가 붙었군요. 지다. 예, 그래서 요거 값지다 앞에 값을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낚시 같은 경우도 시가 붙었군요. 전미사 시. 예, 자음으로 시작하는 시옷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시가 붙어서 앞에 원형 낙다 쌍기역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넓적하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적하다가 붙었군요. 적하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적하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읒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 원형을 밝혀 적어서 어떻게 적어야겠습니까? 예, 넓적하다 리을 비읍을 다 적어줘야겠군요. 자, 그래서 넓적하다
이렇게 적어줘야 맞는 겁니다. 요 지읒으로 시작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었기 때문에 앞에 원형 밝혀 적어서 이렇게 적어야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2항. 용언에 피사동 전미사나 강세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용언이 되는 경우에는 역시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자, 피사동 전미사 뭐가 있나요? 이희리기 우구추. 알고 계시죠? 이희리기 우구추. 물론 이희리기까지만 피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희리기 우구추는 다 사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피사동 다 합쳐가지고 이희리기 우구추 그렇게 외우시죠. 이렇게 외우는데 그게 붙었거나 아니면 강세전미사 있죠? 강세전미사는 뭐가 있느냐 하면, 트리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터뜨리다가 맞습니까? 터트리다가 맞습니까? 예, 트리 둘 다 맞아요. 그래서 뜨리가 붙을 수 있는 곳엔 트리 다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완전히 그 완벽한 동의어예요. 그래서 트리 둘 다 맞고, 그 다음에 치라는 전미사 있습니다. 치. 예, 치가 약간 놓치다라고 하면 놓는 것을 세게 하면 세게 놓으면 그게 놓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는 바로 강세전미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뜨리 치 이렇게 세 개가 바로 강세전미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붙었을 때도 앞에 있는 거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2항의 내용은 피사동 전미사가 붙거나 아니면은 이희리기 우구추, 그 다음에 강세전미사, 치, 트리 이런 것들이 붙으면 앞에 있는 것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용례를 보도록 할게요. 맞기다. 예, 마태 기가 붙었군요. 기. 예, 그래서 이희리기 맞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동전미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맞기다 요 마태 티읕 받침 요 원형을 밝혀 적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얽히다 이번에 희가 붙었군요. 희가 붙었기 때문에 얽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대로 적어주면 안 되는 거죠. 원형을 밝혀 적어서 얽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습니다. 희가 붙었기 때문에 이희리기 우구추 희가 붙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원형을 밝혀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약간 좀 이제 특히 왜냐하면 이가 붙었거든요. 이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돌의 앞에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 도련에다 있죠? 도련에다가 그게 돌다에서 왔대요. 아셨어요? 다 도려냈다, 돌이다로 알고 있었지, 이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빼내다는 돌다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잘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비록 이제 이가 붙는다 하더라도 이희리기 우구추 이런 피사동 전미사가 붙는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동사 있죠? 동사가 본 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 아니면 이게 본 뜻이 뭔지도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굳이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발음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19항서부터 22항까지 일단은 계속 요런 전미사 붙으면 앞에 있는 거 원형 다 밝혀 적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아래 다만 예외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 예외들이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비록 이나 음이 붙어가지고 앞에 있는 거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하더라도 이희리기 우구추 같은 게 붙어서 앞에 있는 거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원형이 본 뜻에서 너무 멀어졌거나 아니면 본 뜻이 뭔지도 모르겠다. 라고 그러는 경우에는 굳이 원형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는다라는 그런 예외 사항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요 22항도 도리다도 그런 거라고 봐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가 비록 붙었습니다만 앞에 돌다가 본 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발음대로 도리다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얽히다 요건 맞고요. 도리다 이렇게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받치다 있죠. 받치다는 것은 이제 받다 이 티읕 받침은 거르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받치다 더 세게 거르는 것, 더 아주 촘촘하게 그렇게 약간 망을 만들어 가지고 더 세게 거르는 것 이런 거를 받치다 이런 식으로 받다에 티읕 받침에 치가 붙은 것이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강세전미사 치가 붙었을 때 트리 이런 강세전미사가 붙었을 때 앞에 원형 밝혀 적는 겁니다. 그래서 받치다 이렇게 티읕 받침을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항 보시면 이번에는 하다나 거리다가 결합해가지고 붙을 수 있는 어근,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붙어가지고 명사가 되는 경우에도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꿀꿀이 이렇게 꿀꿀하다, 꿀꿀거리다
라는 게 있어요. 예, 사전에 있대요. 예, 그러니까 꿀꿀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가 결합하는 꿀꿀이 이런 식으로 꿀꿀이라고 안 적어주는 겁니다. 꿀꿀이라고 발음대로 안 적어주고 꿀꿀이라고 이렇게 앞에 있는 꿀꿀을 밝혀가지고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뻐꾸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뻐꾹하다, 뻐꾹거리다, 꿀꿀하다, 꿀꿀거리다는 사전에 있는데 뻐꾹하다, 뻐꾹거리다는 사전에 없어요. 예, 없다 보니까 이거를 뻐꾹이라고 적어주는 게 아니라 뻐꾹이라고 그렇게 발음대로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뻐꾹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전에 저기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서만 이가 결합했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 거예요. 근데 뻐꾹 같은 경우는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뻐꾹이라고 이렇게 발음대로 적어준다는 것, 예,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4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항 보시면 이번에는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다가 붙어가지고 또 용언이 되는 경우에도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깜짝이다, 깜짝거리다 라는 눈 깜짝깜짝거리는 것, 요 깜짝거리다 라는 것, 예, 이게 거리다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다가 붙었을 때 깜짝이라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깜짝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두들이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두들거리다 안 돼요. 두들거리다가 사전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두들에 이다가 결합했습니다만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이니까 이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음대로 두들이다로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들이다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두들거리다가 안 되니까 두들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원형을 밝혀 적을 수 없어요. 거리다가 못 붙으니까. 자, 다음에 이번에 25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잠시 이렇게 제가 요 칠판 이제 지우느라고 잠시 이렇게 중지를 했다가 이렇게 지우고 그래도 제가 나가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일을 하다 옵니다. 예, 보면은 이렇게 딱 나가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화장실에 간다든지 아니면 물을 마시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또 개수대에 설거지 거리가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식탁 위에 이렇게 음식 같은 게 놓여져 가지고 덮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 하여간 요거 적응하는데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상황들이 제가 하나 이런 거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른 일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다 보면 2시간 만에 겨우 돌아와가지고 다시 책상에 앉아있고, 예, 이런 일도 참 많죠. 예, 이게 참, 요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40대가 이제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정하기로 했어요. 인정하고, 예, 그거를 이제, 예, 원래 인생이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책상에만 앉아가지고 계속 할 수 있고, 예, 이런 삶을 꿈꾸고, 예,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왜 이렇게 책상에 못 앉아 있지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예, 책상에만 앉아 있기 좀 힘든 예, 그런 것이 참 인생이라는 것 좀 하여간 좀 요즘 좀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야죠. 예, 다시 돌아와서 또 해야 할 일을 하고 예, 그렇게 시간 짬짬이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참 인생이고 예, 그런 걸 좀 인정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제가 좀 약간 딴소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5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항 보시면 예, 이번엔 여러분들 이제 금방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일들을 많이 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엔 희나 이가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나 희나 이가 붙어가지고 부사가 되는 경우에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희가 붙어가지고 그랬을 때 꾸준이라는 어근을 밝혀 적는 겁니다. 원형을. 그래가지고 꾸준히라고 적어주는 거 맞고요. 깨끗이 이것도 깨끗하다 되잖아요. 하다에 이가 결합을 했을 때 그때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어서 깨끗이가 아니라 깨끗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작하다라는 말은 안 돼요. 갑작하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사전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갑작이로 그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아니라 발음대로 갑자기로 적어줘야겠죠.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적어줘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이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부사에 이가 결합을 해서 또 부사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원형을 밝혀 적네요. 그래서 더욱이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지 더욱이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 종합 그 설명, 우리 그 1주차, 2주차 때 이어서 했던 그 종합 설명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더욱이라고 적어줘야 되고 일찍이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된다. 부사에 이가 붙었을 때는,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6항 보시겠습니다. 26항 보시면 이번에는 하다와 없다가 그렇게 붙어가지고 용언이 되는 경우, 어근에 하다와 없다가 붙어가지고 용언이 되는 경우에는 이번에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게 아니라 하다 없다를 밝혀 적네요. 뒤에 전미사 하다 없다를 밝혀 적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다 앞에 있는 어근, 그것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었다면 이 26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전미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용례 보시면 딱 하다 이런 식으로 딱 플러스 하다. 그래서 하다가 붙으니까 앞에 딱을 원형을 밝혀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다. 하다가 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다에 그 하다를 밝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착하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겠습니다. 요 착하다 이런 식으로 여기 쓰는 요렇게 요건 잘못한 거죠. 착하다. 요거는 잘못된 건데 옛날에 저희 이제 그 대중 목욕탕 이런 데 가면은 몸에 이제 문신을 새기고 착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맞춤법도 틀렸어요. 착하게 살자 이런 거 붙여놓은 덩치 좋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다. 자, 그런 분들, 정말 이분들이 마음 잡고 정말 착하게 사시는 분이구나 하고서는 제가 뭐 말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착하게 살자라는 게 자기가 착하게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앞에서 착하게 굴어라. 너희들 내 앞에서는 착하게 굴어야 된다. 이래서 착하게 살자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심지어 맞춤법까지 틀리니까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여간 마음 잡아서 참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뭐 지금은 이제 뭐 다 노인들이 되셨겠네요. 그러니까 뭐 요즘 이제 그런 거 막 맞춤법 틀려가지고 막 적는 분들 없었죠. 그런데 예전에는 뭐 하여간 일부러 틀렸는지 정말 문신 새기는 분들도 무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착하게 살자 그렇게 틀리게 적어놓고 남에게 위협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부질없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질없다 보시면 없다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죠. 그래서 부질없다 이런 식으로 부질의 그 부질과 없다를 분리해서 이렇게 없다의 원형을 밝혀서 그렇게 적어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다 다룬 내용이 전미사가 붙었을 때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느냐 밝혀 적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쭉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항서부터 쭉 진도를 나갈 텐데 하여간 그런 내용이라는 거 미리 알아두시고 요거 내용을 보시면 아마 쉬울 겁니다. 요거를 그냥 생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 앞에 좀 감을 잡고 뒤에 내용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 위에 또 까만색 박스 있죠? 약간 정보 회색 박스 그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근의 이, 히,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피사능 전미사, 강세 전미사, 하다 없다가 결합하면 어근의 원형을 밝혀졌고요. 그리고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나 이다가 결합하면 어근의 원형을 밝혀졌고요.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전미사가 결합하거나 앞에서 제시한 전미사라도 원뜻에서 멀어진 어근과 결합한다면, 즉 본뜻에서 멀어진 어근과 결합한다면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즉 소리대로 적는다. 발음대로 적는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8페이지 제3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9항 보시면 용언 어간에 이나 음이나 이나 아니면 이나 히 이런 게 붙어가지고 명사나 부사가 되는 것, 그런 표기를 그럴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이 됐었죠. 그런 내용이었죠. 제 19항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1번 보시면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바지, 단마지, 먹이, 미다지, 벌이,
벼울치, 예, 이거 발음 벼울치로 됩니다만 하여간 벼훌다 이런 식으로 리을 티읕 다 원형 밝혀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림살이 쇠붙이 이런 식으로 다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붙으면 앞에 있는 원형 밝혀 적는다. 그 다음에 2번 음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역시 원형 밝혀 적고 있습니다.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역금, 울음, 웃음 등등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3번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된 것. 자,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이런 식으로 이가 붙었을 때 역시 원형을 밝혀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기, 익히, 작기 이런 식으로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에 따라서 굽돌이, 다리, 목걸이, 문열이, 코끼리 이런 식으로 이게 굽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굽돌에 이가 붙은 거군요. 굽돌이 이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굽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뭔지도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굽돌이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기 그 벽지 지금 벽을 한번 보세요. 이게 벽을 한번 보시면 방에 그 밑에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이요. 요렇게 지금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렇게 좀 아래 그 바닥하고 벽하고 사이에 요렇게 그 살짝 이렇게 좀 그 저 색깔 좀 다르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 부분 있죠. 요거를 굽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굽돌이. 근데 요게 왜 굽돌인지 굽돌이 뭔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간 그래서 비록 굽돌에 이가 붙어가지고 앞에 있는 굽돌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굽돌이 뭔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졌거나 아니면 본뜻이 뭔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굳이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굽돌이, 예, 그래서 굽돌이라고 안 적고 굽돌이라고 적는 거예요. 다리가 달다에서 왔대요. 아셨어요? 예, 모르셨죠? 예. 달다가 뭔지도 모릅니다. 뭔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걸 굳이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라고 그렇게 적어주고요. 예, 그 다음에 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리. 예, 그게 달다에서 왔대요. 예, 그 다음에 목걸이 있죠? 목걸이 같은 거는 이제 목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병은 이제 목 디스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기 목 감기 걸리시면 해보면 이제 편도선 붓죠? 그 목 속에 있는 병, 요거 저기 목에 막 칼칼해지고 막 그럴 때 그런 목 그 속에 생기는 병, 그거를 목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걸이라고 하는데 그게 목 걸다에서 왔답니다. 목 걸다. 예, 근데 뭐 목에 생기는 병이 왜 그 목 걸다인지 뭐 그 목 걸다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본뜻이 뭔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 없어서 목걸이라고 그렇게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문열이, 코끼리, 걸음, 고름, 노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노름 같은 경우에도 놀다에서 왔겠죠. 그런데 너무 심하게 변질돼서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노는 거는 그냥 뭐 쎄쎄쎄하고 뭐 이 정도 노는 거지. 이게 갖다 막 그냥 뭐 큰 돈을 걸고 막 그냥 자기 집안을 다 말아먹고 막 이런 식으로 노는 게 그게 노는 게 아니죠. 본뜻에서 너무 멀어졌죠. 예, 멀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노름 같은 경우에도 원형 밝혀 적지 않고 노름이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비록 음이 붙었습니다만 본뜻에서 이나 음이 붙는다 하더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바로 다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예, 그 아래 그 해설부터 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